23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예문은 이제 그만! 어떤 예문이냐고요?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 예문 자체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단지 좀 지겹다는 거죠. 23강부터 does go를 공부합니다. does go에는 서너 가지 중요 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오늘 배우는 general truth,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용법입니다.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걸 모두에 시작했지만 이런 얘기처럼 과거에도 truth, 현재에도 truth, 미래에도 truth, 그런 걸 말할 때 does go를 쓴다는 거죠. 말하고 보니까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참 좋은 예문이네요. 근데 이게 진짜 truth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truth다, 진리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does go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요거 말고 좀 더 새로운, 조금은 더 참신한 두 가지 문장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Water flows downhill.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아래로 흐른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구가 없어진 후에도 그럴 겁니다. 동작 동사를 써서 이 동작 또는 사건 또는 행위가 타임라인에서 요렇게 과거부터 요렇게 지금도 요렇게 앞으로도 요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지구 이야기보다 더 훨씬 시간적으로 장구한 그런 내용을 건드린 데 만족하면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ll men are mortal.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 필멸한다, 죽는다. mortal 앞에 I am, 임을 붙이면 immortal, 무한하다, 불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이건 물건이건 다 mortal, 유한합니다. 모든 것이 mortal하다는 그 법칙 외에는 모두 mortal합니다. 상태동사 be 동사를 써가지고 timeline에서 이렇게 아주 먼 옛날부터 쭉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쭉 그러하다, 그런 얘기죠. does go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용법, 현재 반복되고 있는 습관, 그런 걸 나타내는 does go에 대해서는 6강에서 우리 남편은 매주 에휴, 우리 남편은 맨날 에휴, 우리 남편은 매년 에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분한 개수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3번 일단 보시죠. Introverts generally think before they speak. 내성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생각한 다음에 말한다. 신중하다. 여기에 pipe를 붙입니다. Whereas extroverts think as they speak. Whereas 반면에, 그와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 extroverts는 as they speak, 말하면서 think, 생각한다. 이렇게 쉼표 whereas를 써가지고 두 개의 상반된 사실을 열거합니다. 대조시킵니다. 그냥 whereas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쉼표 whereas를 써야 됩니다. 오늘은 사실 does 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반되는 사실들, contrary facts, 대조적인 사실들을 서로 딱 붙여가지고 흑백 명암 대비시키듯이 대비를 시킬 때 그때 사용되는 접속사, 접속부사, 뭐라고요? 접속사, 접속부사, 요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제일 먼저 whereas를 배우셨는데요. whereas는 일단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서 위치 이동을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whereas는 오직 요 자리, 주절과 종속절 그 사이에 낑겨 있어야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rbivores feed exclusively or mainly on plants. 초식동물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식물들을 먹고 산다. 요 사실에 반대되는 대조적 사실을 갖다 붙입니다. On the contrary,
carnivores eat both herbivores and other carnivores. On the contrary, 반면에 대조적으로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들과 기타 다른 육식동물들을 먹는다. 이제 좀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미콜론을 안 찍고 그냥 on the contrary 앞에다가 쉼표만 쓰고 뒤쪽에 그냥 문장이 쭉 붙어버리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냐? on the contrary는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부사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앞뒤 문장을 붙여주니까, 즉 접속하는 역할을 하니까 접속 어쩌고 저쩌고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부사이기 때문입니다. 문법에서 접속사의 역할은 두 개의 문장을 내용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내용적으로 접속시켜주는 게 핵심 역할이 아닙니다. 핵심 역할은 두 개의 문장이 한 개, 하나의 마침표 안에서 평화롭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공존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he's pretty, he's ugly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침표도 두 개, 문장도 두 개, 동사도 두 개,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She's pretty, 쉼표 he's ugly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마침표는 몇 개예요? 하나인데 동사는 몇 개입니까? is 두 개죠. 이렇게 동사 두 개가 하나의 마침표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동사가 공존하도록 도와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She's pretty, whereas he's ugly. 이렇게 whereas라는 접속사, 뭐라고요? 접속사가 두 개의 동사 is와 is를 화해시켜주고 공존시켜주기 때문에 D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On the contrary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She's pretty, on the contrary he's ugly. 여기에 마침표가 보이시죠? 세미콜론이라는 게 결국 마침표 더하기 쉼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는 접속사가 없어도 됩니다. 마침표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냥 쉼표만 찍어가지고 She's pretty, on the contrary he's ugly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고 틀린 이유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속 부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on the contrary를 이렇게 이동시켜도 됩니다. 5번입니다. Westerners focus more on objects. 서양 사람들은 개체 objects에 더 초점을 둔다, 더 초점을 맞춘다. 이 문장에 이제 대비되는 사실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While East Asians attend more to relationships and contexts. 반면에 동아시아 사람들은 관계들, relationships, 그리고 맥락들, contexts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접속사 while을 썼습니다. 이 while은 무엇 하는 동안에의 그 while과는 다른 while입니다. 무엇 한 반면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while이거든요. 이 두 while의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 하는 동안에를 뜻하는 while은 주절 앞에 와도 되고 주절 뒤에 와도 됩니다. 근데 무엇만 반면에 이런 while은 반드시 주절 뒤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에 쉼표를 붙여야 됩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를 나타내는 while은 앞에 쉼표를 안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5번에 대한 문법적 설명은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봅시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서양인들과 동아시아인들이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할 때 그 인식 습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오죠. 사자, 원숭이, 바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골라서 그룹핑을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 서양 사람들은 10중 8구 사자하고 원숭이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둘 다 동물이고 바나나는 과일이니까 사자와 원숭이는 동물이라는 동일 범주에 속하고 바나나는 범주가 다르니까 이렇게 그룹핑을 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10중 8구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한 덩어리로 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를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그룹핑을 했다고 대답합니다. 요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만 보더라도 서양인들이 objects, 개체들에 더 관심이 많고 따라서 이 개체들이 몇 개냐, 또 이 개체와 저 개체, 그 두 개체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날카롭게 긋는 것, 선명하게 긋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일어, 불어 이런 서양 언어들이 단수, 복수 구별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됩니다. 개체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선을 선명하게 긋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식의 욕구가 없습니다. 개체들 간의 관계와 맥락이 중요하지 개체와 개체 사이에 경계선을 긋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약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는 단수, 복수 개념이 약합니다. 요 실험 하나만 갖고 이렇게 결론으로 휙 점프를 하는 것은 확실히 좀 무리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어를 보면 볼수록 붓이 아니라 펜이 필요한 언어고 붓은 부드럽잖아요. 그죠? 펜은 날카롭게 선을 가릅니다. 그 펜이 필요한 언어고 그 펜으로 날카롭게 사물 사이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긋는 것이 딱 어울리는 그런 언어가 영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만나는 여러 많은 문장들에서 이런 예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더 접하시게 될 겁니다. 또 제가 소개하는 첫 문장을 또 다 암송하면 저절로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또 그런 느낌이 안 들어도 사실 상관없죠. 제가 괜히 흥분했는데 이미 여러분이 첫 문장을 다 암송한 마당에 그런 느낌을 가지건 못 가지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번입니다. Males are more sight-oriented. 남자들은 훨씬 더 시각지향적이다. 이 뒤에 생략된 말은 than females겠죠. 여자들에 비해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자들은 어떤지 봅시다. However, females are more touch-oriented. 그렇지만 여자들은 훨씬 더 촉각지향적이다. 여기 이 however는 접속사이겠습니까? 접속부사이겠습니까? 부사입니다. 접속부사입니다. 따라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 이렇게 써도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자연과학적 general truth를 공부하겠습니다. Northern Hemisphere hurricanes always rotate counterclockwise. 북반구의 허리케인들, 열대성 저기압들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회전한다. Hemisphere는 구가 아니고 반구라는 뜻이고 clockwise는 시계 방향으로 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 counter라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문장에 대비되는 사실을 파이프로 갖다 붙입니다. Southern Hemisphere hurricanes, however, always rotate clockwise. 남반구의 허리케인들은 그렇지만 항상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지구 자전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열대성 저기압은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책 단어는 외롭지 않다 2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